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소연의 독한 수다의 박소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죠. 지난 시간 얘기를 먼저 하면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방송을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을 모시고 우리 관악의 독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독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뵌 지는 횟수는 벌써 4년째인데 솔직히 독서 분과라는 활동을 하면서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다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선생님께서 당시 미성초등학교에 계셨는데 가서 아이들과 독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꼭 우리 관악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독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뵙고 처음에 너무 좋았던 게 성함이 너무 친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시죠? 소개는 직접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학교에 있지 않아요. 작년까지 미성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지금은 백수 김영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심이 하면은 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옛날이 아니라요. 지금도 제 앞에 와서 애들이 영심이 게임하면서 놀아요. 제가 야단을 치면은 일부러 제 옆에 와서 영심이 먹고 이러면서 논답니다. 그리고 애들은 저를 빵심이라고 불러요. 숫자 0 해갖고 빵심이 선생님하고 부르고 빵도 좋아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는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독서 동아리 활동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선생님은 또 어떤 독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이 귀가 쫑긋해지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선생님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김영심 선생님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들과 독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렸을 때도 선생님 혹시 책을 좋아하셨나요? 책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은 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에 불을 낸 적도 있어요. 어머.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당시 시골이었는데 호롱불을 피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책을 읽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나갔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롱불이요 선생님? 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디를 봐서 선생님이 호롱불 세대이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책에서만 봤는데 호롱불을 피우고 책을 읽으셨다고요. 네. 근데 호롱불에서 글씨가 잘 보여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인데 너무 궁금했어요. 집중이 더 잘 된답니다. 심지어는 책을 너무 읽으니까 부모님들이 책을 읽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신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일부러 프레쉬를 훔쳐들고 들어가서 잠잔다고 해놓고는 이불 속에서 책을 읽는데요. 집중 진짜 잘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애들한테 자세 바르게 하고 밝은 데서 읽으라고 엄청 얘기해요. 왜냐면 눈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그때 맞아요. 저 너무 열심히 그러고 책을 읽고 길을 가면서도 책을 읽었거든요. 중학교 시절에는 책을 읽으면서 다니는데 사고 안 나는 애로 유명했어요. 길을 다닐 때도 책을 보면서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 혹시 선생님 별명이 여러분 조금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혹시 책벌레? 저희 때 약간 그거 되게 유명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이였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도 더 중요해요. 항상 책을 볼 때는 바른 자세로 보시고 밝은 데서 보세요. 저 같이 눈이 나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사전 인터뷰들을 들었을 때 교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갖게 되셨냐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에피소드가 아하. 정말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호롱불이라고 하니까 어느 세대냐고 묻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특히 또 고3 같은 경우 부모님들과 함께 이 학교 저 학교 알아보고 이러실 텐데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생업에 종사하셨고 고3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고 그러는 때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제가 원하는 학교, 제가 워낙에 교사가 되는 것이 항상 꿈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희망란의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생전 대학교 처음, 면접. 네, 대학 맞아? 면접이었는데 생전 처음 시외버스를 탔지요. 그래서 되게 겁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멀미를 굉장히 하는 사람이 멀미 1도 안 했어요. 너무 긴장을 긴장해서. 하니까. 근데 옆에 웬 아저씨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어디 가니? 하고 묻길래 저 교대 면접 가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묻더라고요. 너 왜 선생이 되려고 하니? 근데요. 무장 해제된 것처럼 그분한테 고주와 미주와 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페스탈로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페스탈로치 아저씨가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유리병이 깨져 있는 걸 보고 하나하나 줍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학교에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춘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는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지요. 열심히 학교로 갔어요. 교대로.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저씨가 바로 면접관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소설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미리 면접한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 뵀을 때도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때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저학년 아이들한테 또 활동해주는 다양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아이들과 같이 독서 동아리를 이렇게 꾸리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어요? 제가 교사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책을 많이 소개를 하고 책과 함께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게 우리 반에서 끝나는 활동이라면은 그냥 반으로 끝나서 이렇게 의미가 깊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학년이 같이 책을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 책을 애들과 함께 읽고 애들한테 그런 책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는 세계 놀이를 학년이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축제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온책 읽기가 학교 교과 네, 과정에 이제는.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이미 이전부터 그런 활동을.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그 나라와 관련된 책을 읽어요. 그리고 항상 잊지 않고 놔뒀던 것이 세계 여러 나라 탐험을 할 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책을 갖다 놨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찾아오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보니까 독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독서 동아리를 일단은 교사부터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먼저. 예, 먼저 알아야 아이들한테도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 교사들끼리 책을 읽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읽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관악구에서 책마을 독서 동아리를 학교에서 하라고 공문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책마을 독서 동아리를 한 학년으로 묶지 말고 4, 5, 6 함께 묶자.
그래야지만 우리 예전에 형제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 집안이 잘 되는 게 큰아이가 둘째, 셋째, 넷째 서로 형제들끼리 믿고 따르고 돌봐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독서 동아리도 한 학년으로 묶지 말고 4, 5, 6을 한꺼번에 묶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굉장히 적중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예를 들자면은 5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4, 5, 6 아이들을 한꺼번에 독서 동아리 모집 공고를 내면은 어머님들이 독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독서를 아이들한테 권장을 하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맞아요.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추첨을 해서 뽑아요. 일부러 4, 5, 6을 섞어서 뽑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걸로 독서 동아리를 4명 내지 5명으로 나눠라 그러죠. 너희들끼리 반드시 지켜야 될 건 하나였어요. 4, 5, 6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그러다가 5학년 아이들이 서로 같이 안 하겠다? 싸웠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5학년 아이들도 싸우다가도 4학년 아이들을 봐요. 그쵸. 동생들. 동생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위축을 느껴요. 그리고 6학년들은 이리 와봐 하면서 다독이면서 그럼 어떤 방안이 좋을까? 지네들끼리 서로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한 효과예요. 6학년은 동생들한테 좀 더 현명한 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4, 5, 6 같이 이 독서 동아리 묶은 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의 전환인 게 섞어 놓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아이들이 그 네. 안에서 관계 속에서 네. 겪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그거 방법인 것 굉장히 같아요.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동아리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소모임이잖아요. 그쵸. 자기네들의 그 좋아하는 그런 영역으로 책을 읽게 했어요. 대신 자기네들이 선택한 책 2권, 그리고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책 2권, 그리고 그 이외의 책을 반드시 읽게끔 규칙을 자기네들이 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그 전체 독서 모임이 모여서 그동안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했어요. 그게 굉장한 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한 가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책을 읽고 또 이야기 나누는 토론 방식도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된 걸 네네.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생각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지루할 틈이 좀 없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일단 애들이 책을 읽어요. 독서 동아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열화와 같은 성화였어도 상관없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긴 네. 하죠. 책 읽는 거를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네들 규칙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6학년한테 책임을 줬어요. 그랬더니 6학년이 연락을 통해서 책 읽니? 스스로. 읽어라. 6학년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6학년들한테 너무 부담을 줬나요? 6학년들이 잘 이끌어 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4, 5, 6에서 끝났지 않았던 게 얘네들이 두고두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관악 독서 토론 하면서 청소년애들 모여서 우리 여기 싱글벙글 센터에서 토론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두고두고 얘기해요. 그 언니들 앞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들이 책 읽는 모습을 자기네들이 봤고 언니들 앞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어요 라고 말했던 그 경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두고두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야 거기 가니까 중학교 언니들이 고등학교 언니들이 이렇게 발표한다? 그리고 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갖는다는 것 그리고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책 읽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같이 독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 외에도 더 활동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독서는
그냥 읽고 느끼는 것 말고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그 독서 동아리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책 읽는 선배를 통해서 동생들한테 책을 읽어준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로 못하게 되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자기 시간 일부러 내서 동생에게 어떤 책을 골라서 읽혀줄까 생각하고, 그리고 동생들한테 가서 아침에 등교해서 등교 시간 활용하는 그런 봉사였는데요. 1학년 동생들한테 가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읽어주는 그 아이들은 보람을 느꼈고, 또 형들이 와서, 누나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기다려요. 언제 와? 그리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독서 동아리 같이 모여서 꼭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요. 모여서 읽을 때 읽는 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잘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책 읽는 엄마 이런 시간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책을 읽어줘도 굉장히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데, 맞아요. 형님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읽어준다? 근데 그 읽어주는 친구들이 자기 프라이드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고학년 애들은 아침 활동 시간이, 지금은 코로나로 등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곧바로 수업을 들어가지만 한 30분 정도 이 정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오로지 일부러 학교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늦는 아이들 서둘러서 학교에 와서는 동생들한테 그거 읽어주려고 준비해갖고 오고요. 동생들은 그날은 형아들이 와서 책 읽어주는 날이야. 그리고 일부러 일찍 와요. 그러니까 완전 선순환. 네, 너무 괜찮았어요. 더군다나 읽어줄 책을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심지어는 동생들한테 물어봐요. 뭐 읽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현명하네요. 음. 또 저희도 책 읽는 엄마 활동을 네. 할 때 생각보다 책 선정하는 거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네.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덜 고민해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을 맞아요. 쉽게 골라요, 아이들은. 저희들은 뭐 교육적인 뭐 이런 거 막 맞아요, 선생님. 어머니가 전달할 이런 거를 가늠을 하면서 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동스러웠던 거, 그런 걸 너무나 쉽게 동생들한테 읽어주고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요. 이건 정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꼭 해보세요라고 해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또 같이 더군다나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네, 도서주간 맞습니다. 행사 막 이런 것도 네. 하고 가족들끼리 또 여행 가는 네. 것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가능했던 게, 저는 선생님이 지금 한 학교에서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좋아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뭘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없을까? 그거를 저희 반에서만 국한되었다가 학년으로 확대를 시키고 그를 전체 아이들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미성초등학교로 학교를 이동하게 되면서 제가 맡은 업무가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교사들은 그 아이들, 반의 아이들 가르치는 일 말고도 학교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로 다 받게 되었는데, 그쵸. 제가 도서관 일을 맡게 되었고, 도서관이 미성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도서관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학교는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가장 지하에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꼭대기. 근데 미성초등학교는 바로 교문 옆에, 아이들이 학교를 들락날락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방앗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맡았을 때 교장 선생님을 졸랐죠. 예산을 좀 더 해달라고. 학교 총 예산의 2%를 도서구입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미성초등학교는 3%까지 쓰고 있어요. 그만큼 책을 더 많이 구입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도서관이 학교 문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학교 축제를 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의 날, 또 도서관의 날,
이렇게 해서 1학기와 2학기에 학교 축제를 일주일간 열었으니까 일주일 연다는 거 대단하거든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그럼요. 들어간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열기 전에 학부모님들 모임을 먼저 가졌죠. 그게 교사와 사서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도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명예사서 교사회를 미리 이미 전부터 있었지만 그분들 교육을 들어갔어요. 먼저 솔선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씩 다양한 독서 활동을 했죠.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모든 체험 활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축제화 시켰고,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어져요. 근데 제가 항상 막는 거는 그 독서록을 쓰는 건 항상 막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껏 표현하면 되는데 뭐 글을 쓰라 그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책이 넘쳐나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해져요. 말로 표현하게 되죠, 맨 처음. 그래서 책을 읽고 어머님들 아이들과 많이 얘기하세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알차게 익어지면은 그게 글로 나와요. 그래서 시도한 게 100일장이었어요. 또 시 낭송회도 갔고, 또 시 낭송회가 시가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악회도 열었고요. 또 별빛 책나들이에서 가족들이 학교에 밤에 와서 책을 읽고 부모가 같이 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여행을 떠났어요. 그게 미성 가족 책나들에서 미가책이라 그래갖고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책화할 수 있는 거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선생님 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활동 좀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삼박자가 척척 네. 맞았네요, 정말. 근데 이런 게 코로나로 다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왔을 때 했던 것이 줌으로, 네. 줌이 아니라 그런 이런 유튜브 방식도 되고, 아니,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필사였어요. 네네. 동시 필사. 한 달간에 걸쳐서 동시 필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낭송한 것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사실 책이 꼭 도서관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인터넷상의 공간에서도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열어주셨다는 게 네. 진짜 열정이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그게 그 리더라든가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열려 있으면, 더군다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책의 위대한 그 힘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지원을 해요. 부모님들도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노력하면은 그러한 활동이 쉽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인 게 선생님들이 어쨌든 간에 수업 외의 일들이 또 한번 과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들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또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나가셨던 게 되게 주요했지 않았나. 그리고 선생님들 들으셨죠? 학부모님들도 아셨죠?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학교의 방앗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가기 쉽고 항상 들릴 수 있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만들자고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또 독서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느냐, 어떤 책으로 했냐.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좋은 책, 나쁜 책은 없어요.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항상 배울 점은 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하나 그러면은 저는 좀 꺼리는 편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면 되겠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 애들이 했던 네네. 토론책을 얘기하자면은 항상 1학기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갖고 토론을 했는데요. 네네. 그 중에 애들이 많이 토론했던 책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닭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고기요. 닭인지 알인지 고민하는 고기요. 그건 정말 생각이 많아져요. 그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나를 찾아가게 하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도 씹어먹는 아이 그런 것 또는 마지막 거인도 좋고, 좀 많이 읽는 네, 책들을 가장 들려본 아쿠바와 사자 이것도 토론을 했었고요. 절대딱지, 소리질러 운동장, 아이들이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맞아요. 책이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제가 애들과 했던 건데 책을 선택할 때서부터 애들과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건 애들한테 좀 어려운 책이 아닌가요? 진짜 땀 많이 나는데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네.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애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그랬더니 6학년 아이들이 이런 거 아닐까? 하고 토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책으로는 토론도 하고 심지어는 연극을 보러 가서 연극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읽었던 거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하더니 작가님을 김선영 작가를 저희 학교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좋은 그러니까 시간이었겠네요.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갖는 시간. 남들은 24시로 끝나지만 나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게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뜻이 깊었던 토론책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독서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토론을 한다는 건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눠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그 책을 네.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 연극을 보고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관악구에서 독서분과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다가 혹시 또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독서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항상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또 이 관악구를 비롯한 많은 이 정책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먼저 책을 보고 그 책 읽는 것이 아이들에게 본받음이 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들이 사실 저희 그렇잖아요.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은 입시라는 것에 얽매여서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지금 열심히 바뀌고 있어요. 애들이 입시 제도를 좀 더 바꿔서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있고 꼭 학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책을 읽고 또 다양한 독서 활동이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 관악구에서도 이번에 초등, 중등 독서 토론 학교를 열었었는데 아쉬웠어요. 초등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는데 아이들이 제법 참여를 해요. 학부모님들이 더 열의를 갖고 아이들을 가게끔 하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중등은 되게 힘들었어요. 모임도 힘들었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한다는 그 자체가 맞아요. 너무 힘들었는지 마지막 날 한 친구는 밤을 새워서 책을 읽고서는 새벽
2시 가까이 되어서 나 이 글을 읽고 내 느낌이 이랬어요 하고 올리더라고요. 책임감이 굉장한 네. 친구네요, 그래도. 근데 잠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토론을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또 토론을 해요. 저희 관악구에서는 연합토론이라고 관악구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연합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굉장히 뿌듯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래서 더욱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그 정책들이 나왔을 때 열심히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도 조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지금 퇴직을 하셔가지고 있는 네네. 상태잖아요. 아까 백수라고 하셨는데 세상 바쁜 게 또 백수예요. 네, 맞습니다. 과로사 할 정도로 바빠요. 이제 현재 혹시 집중하고 계시는 거는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33년의 교직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좋구나. 내 남은 삶도 그냥 그동안 내가 즐기지 못한 것을 스스로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이 나눔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식물 키우기예요. 초록이들. 네. 제가 헤르만 헤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요, 네. 선생님. 헤르만 헤세한테 폭 빠져서 살았던 청소년기를 보냈고, 지금은 그분처럼 나의 노년을 정원을 가꾸면서, 정원을 가꾼다는 거는 뭔가 꿈을 갖고 얘네들을 키우고 그 수확을 보겠다는 것도 있고 꽃을 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꽃을 나누고 싶고 수확물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돌봄과 나눔이라는 키워드로 인생 2막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잃어버리지 않는 게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해나갈 것이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 카톡으로 희곡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배역을 맡아서 희곡에 빠져서 그 상대의 마음을 읽고 어떤 말로 읽어야 내가 이 인물을 제대로 표현하나, 그거 고민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웃음도 얻고 이야기 나눔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런 독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두레라고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독서 두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너무 응원 드리고요. 근데 헤르만 헤세가 정원 가꾸는 걸로다가 굉장히 사람들도 유명하게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그 정원 가꾸고 아니면 식물을 키우는 일을 돌봄과 나눔이라는 말로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 선생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다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도. 네. 아이들과 학교에서 독서 활동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인생 2막 그것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나눔 여러분도 주위에서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책을 어떻게 읽는지 잘 들으셨죠? 그리고 학교에는 이런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들도 잘 킵했다가 한번 실제로다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더 독한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독한 선생님과는 이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